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공항. 기상 악화로 세 번째 시도 만에 착륙을 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이어 로컬라이저와 정면 충돌했지만 승객은 전부 무사했습니다. 이번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피해는 훨씬 적었던 이유, 바로 시설물의 재질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철골 구조라 여객기가 그대로 뚫고 나간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처럼 활주로 근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하지만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재질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하지만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비행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고 이 구역에 포함된 물체는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해당 활주로가 연장 공사로 인해 로컬라이저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는 비정밀 활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비정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19번 활주로의 경우 겨우 2달 전인 10월 30일부터 로컬라이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07년 개항 때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앞서 공항공사는 3년 전 무안공항에 착륙시설 개량 설계 입찰 공고를 내고 파손성 확보,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비행기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이어 활주로를 벗어나 약 260m를 질주해 활주로 안내 시설인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2m 높이의 두터운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면으로 부딪힌 비행기는 거센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와 구조물과의 거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활주로 끝에 남겨두는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안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은 199m로 설정돼 있는데 해당 로컬라이저는 이를 기준으로 60여 미터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착륙대 끝부분부터 240m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방향인 1번 활주로는 202m, 이번에 사고가 난 19방향 활주로는 199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단 안전구역 연장을 주문했습니다. 이럴 경우 로컬라이저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무안공항은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안전구역 권고는 240m,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은 300m로 더 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관련해 두 가지 규정이 있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더 유리한 거 적용합니다. 안전이 기준이 하나는 200m고 하나는 220m면 220m짜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은.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종단 안전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